네, 방금 뉴스도 확인하셨죠? CATL이 이 나트륨 배터리 낙스타르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K배터리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 요소인지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와 계십니다. 경론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게 그 중국발 차세대 배터리이고요. 저가 나트륨 이온 배터리인데 보니까 뉴스 보니까 12월 정도 양산이 되겠네.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될 만한 물건인지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글쎄요, 이걸 네. 갖다가 차세대 배터리라고 불러야 될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좀 의문인 상황인데. 예. 일단 이 특성을 알 필요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겁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 낮은 거냐면은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킬로그램당 100에서 한 160와트/아워 정도의 에너지 밀도를 갖고 있어요. 그럼 기존 LF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어느 정도냐? 킬로그램당 170에서 한 210와트/아워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최고로 낼 수 있는 그 에너지 밀도가 LF 배터리의 하단과 거의 맞닿아 그러네요, 있다는 그러네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만약에 그 가격이 싸고 안정성이 좋고 사실 뒤에서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저온 특성도 나름대로 괜찮아요. 뭐 사실 당연한 겁니다. 에너지 밀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안정성은 뛰어날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안에서 이 전자 흐름이 이게 느리게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거는 사실 그 흐름 자체가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충돌이 더하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발열이라든지 아니면 안정성 측면에서는 유리하겠죠. 이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까 그 에너지 밀도의 특성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과연 어느 것을 타겟으로 하느냐 이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 LFP 시장 내지는 그 LFP 시장보다 에너지 밀도가 훨씬 더 낮은 시장들을 갖다가 타겟팅할 수밖에 그렇죠. 없다는 예, 얘기입니다. 예. 그렇다면 LFP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전기차에서 쓰기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전기차에 이걸 갖다가 부착을 해서 전기차용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발상 같고요. 뭐 전동 공구라든지 아니면 뭐 소형 전기차 아니면 뭐 전기 자전거 등에 쓰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휴대폰을 갖다가 몇 년 전에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충전 자주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 사실 좀 짜증나고 귀찮고 하기 때문에 신형으로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가정주부들 뭐 배터리가 좀 가령 청소기라든지 이런 데 배터리 충전을 자주 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이 배터리에서는 사실 에너지 밀도만큼 사실은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장을 과연 얼마나 차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으로 의문인 상황인 거고요. 또 이게 이제 가격이 싸다는 특성이 있는데 사실 초기에는 대량 생산을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데 과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게 그 나트륨 이온 배터리라니까 소금만을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소금은. 그렇지만 이게 탄산 나트륨을 갖다가 원료로 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우리가 화학이라든지 공업에 전공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소다회. 근데 이 중국이 사실 탄산 나트륨의 생산은 50%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생산을 해요. 소비도 제일 많이 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중국에서 지금 사용하는 탄산 나트륨은 이게 합성 탄산 나트륨이에요. 그러니까 석회석과 소금을 원료로 해서 합성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비용이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사실 탄산 나트륨의 천연 원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트로나거든요. 트로나 매장량은 글로벌로 보게 되면 미국이 전 세계의 90%를 갖다가 장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과연 이게 얼마나 진짜 저렴하게 또 얼마만큼의 어떤 에너지 밀도를 갖고 성능을 갖고 12월에 양산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기대치에 부합할지는 의문인 상황인 거고요. 이걸 물론 에너지 밀도는 높일 수가 어느 정도 높일 수는 있겠죠. 가령 거기다 첨가제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근데 첨가제를 집어넣으면 또 비용이 오르겠죠.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게 과연 뭐 세상을 바꿀 만한 배터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품의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는 에너지 밀도가 좀 높아야 되는데 오히려 낮다고 하니까 네네네. 이게 무슨 소용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네네. 아마 많은 분들이 LFP 배터리는 예전부터 들어서 아실 것 같은데 네네네. 나트륨 이온 배터리 생소하게 느끼실 분도 있어서 지금 평론가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네. 장단점을 다시 한번 좀 구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튬보다 훨씬 풍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 네네. 합성을 만들든지 아니면 트로나라는 천연 원료를 쓰든지 간에
탄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그 탄산 리튬이나 수산화 리튬보다 훨씬 좀 풍부한 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용은 좀 저렴하겠죠. 그게 이제 풍부한 자원에 기초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안정성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온 환경에서 성능 저하가 적다는 거. 그러니까 기존의 LFP 단점은 이게 가령 뭐 영하 10도, 20도로 떨어지면은 성능 저하가 확 돼요. 근데 이거는 그런 특성이 비교적 덜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점에서는 장점이 될 수가 있겠지만 단점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학적 특성은 사실은 불변의 진리잖아요.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것 자체가 배터리로서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어떤 그 스펙 이 자체에 사실은 미달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딱 들어보니까 시장을 바꿀 만한 판도 물건은 아닌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또 긍정적인 소식들이 있었던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벤츠와 뭔가 이제 계약을 맺은 모양인데 15조 원 규모나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좀 지난 뉴스인데 이걸 갖다가 제가 그 픽한 이유는 이게 사실은 그 차세대 그 배터리라고 하는 그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를 갖다가 기반으로 한 수주라는데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사실 벤츠 같은 경우에는 24년 10월에도 한 50기가와트아워를 갖다가 일단 선주문을 했고요. 발주를 했고. 그다음에 그 이제 9월 달이죠. 9월 달에 그 북미 벤츠 계열사의 75기가와트아워, 그 다음에 유럽 벤츠 AG의 32기가와트아워와 총 107기가와트아워를 갖다가 그 어떻게 보면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75기가와트 같은 경우는 29년 7월 30일부터 공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기가와트 유럽향은 28년부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좀 의문이 가실 거예요. 야, 지금 24년이니까 앞으로 5년, 4년이 남았잖아요. 근데 이거 왜 벌써 이렇게 주문을 하지? 어떻게 보면 입도 선매잖아요. 이게. 이걸 주문하는 이유가 뭘까?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저는 있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는 거고요. 왜 이걸 갖다가 주문하느냐는 뒤에 가서 설명을 할 테고, 일단 북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애리조나 공장을 갖다가 지금 짓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그 LG 엔솔이 그 조지아 사태로 인해 가지고 사실 좀 얼마나 연기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가동 시점이 26년 하반기에서 27년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통형 시리즈의 전용 라인입니다. 얘가. 그다음에 그 미국향 벤츠 공급 시점이 29년 7월부터니까요. 이게 이제 애리조나 라인이 상업 가동을 갖다가 시작한 이후의 타임라인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고, 이 공장에 생산된 게 이제 리비안향 24년 10월에 그 수주 계약을 맺은 67기가와트 계약도 여기서 이제 물량을 공급하는 거고요. 유럽은 아까 그 벤츠 그 AG 그건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에서 생산할 텐데 여기는 이미 그 LG 엔솔이 유럽 최대 배터리 생산 기지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기존의 이제 폭스바겐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아우디의 원통형 파우치 그 배터리를 갖다 공급하는데 이 라인 중에 이제 일부를 갖다가 뭐 증설하거나 뭐 신설하는 방안들이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수주가 갖는 의미를 갖다가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 입도 선매에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게 뭐냐면은 원통형 표준화 경쟁에서 특히 46 시리즈 표준화 경쟁에서 LG 엔솔의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신뢰도가 동시에 확보됐다. 좋은 이게 일단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중국도 체리 자동차가 6기가와트를 갖다가 24년도인가 발주를 했잖아요. 이것도 중국산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갖다가 입증한 상황인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북미하고 유럽에서 생산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의미가 갖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각국의 특히 미국 쪽에서의 어떤 정책 변화, 보조금 변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그 각각 생산 라인을 둠으로 해서 LG 엔솔로서는 보조금 리스크를 갖다가 분산시킬 수가 있다는 거고, 또 벤츠 계약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계약 기간이 7년에서 9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동안의 어떤 가격 변동, 장기 공급 계약이니까 어떤 가격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상당히 버퍼 역할을 갖다가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수주가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포인트를 두시는 게 이제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 이쪽의 매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또 수주에 있을 텐데 조금 더 풀어주시면요. 이 수주 현황 자체를 갖다가 흐름 자체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벤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24년도에도 한 50기가와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25년 9월에 107기가와트를 한 겁니다. 리비안이 24년 12월에
그 469 기반 67기가와트, 그다음에 중국 체리 자동차가 46 시리즈 8기가와트를 갖다가 주문을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상할 거예요. 왜 이런 어떻게 보게 되면 고급차를 지향하는 하이엔드급 차종들이 왜 46 시리즈 배터리를 갖다가 입도 선매를 하는 걸까?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46 시리즈는 전고체 개발 전에 이게 개발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이 다운되기 전까지는 이게 사실은 이게 최고의 배터리입니다. 이 이상 어떻게 보게 되면 성능이 더 좋은 배터리를 갖다가 개발할 수 없다. 더 좋은 게 나올 수가 없는 예, 예, 거죠. 예.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게 되면 이제 상황은 바뀌겠죠. 예. 그러므로써 이게 사실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그 UAM이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이게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이 쓰이겠네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건 경량화 부피를 줄일 수 있다는 예. 얘기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렇게 무거운 이런 어떤 커다란 배터리를 달고 다닐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쵸. 예. 그걸 경량화 시키면서도 에너지 밀도가 보장이 되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46 시리즈가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근데 왜 하필이면 LG 엔솔인가? 이게 46 시리즈 배터리가 말처럼 그 쉽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할 텐데 예. 우리가 이 원통형 배터리라는 거는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말 그대로 원통형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을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이걸 김밥처럼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극재, 분리막, 음극재를 김밥처럼 둘둘둘 말아서 저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예. 그 둘둘둘 말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젤리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젤리롤. 예. 근데 이 주부님들이라든지 김밥을 말아보신 분들이라면 알 거예요. 김밥을 두껍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터지기도 쉽고 이걸 균일하게 이걸 말기가 쉽지 않겠죠. 이 많은 과정 자체를 갖다가 와인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김밥 두께가 그러니까 젤리롤 두께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이걸 말아가지고 균일하게 이걸 마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겉표면도 좀 일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기술력의 차이가 예, 우툴투툴하면 안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말리다가 우리가 김밥 말다가 터지게 되면 큰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두껍게 말수록 김밥이 터질 확률이 높겠죠.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균일하게 안정적으로 많은 와인딩 과정이 기존의 2일칭 공보다 훨씬 더 어렵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안에 들어가는 젤리롤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이게 이제 그 열이 더 많이 발생하겠죠. 가스 더 많이 발생하고요. 왜 그러냐면은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전자 이동이 활발해진다는 얘기니까 더 많아진다는 얘기니까 그 자체의 발열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스 발생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터리의 어떤 부피를 갖다가 키우면 키울수록 다시 말해서 젤리롤의 두께가 길어지고 아니면은 두꺼워질수록 발열 뭐 이런 문제들이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발열 제어라든지 뭐 가스 어떤 제어 이런 것들이 얇게 만들 때보다도 훨씬 더 어려워진다. 이 부분을 제어하는 게 힘들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여기에는 탭리스 기술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탭리스. 예, 기존에 이제 2일칭봉이라 그러면 톡 튀어나온 탭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 양극과 음극 사이에 전자가 이동할 때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통로가 그러니까 탭이 있는 그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출구가 하나겠죠. 근데 이 출구를 갖다가 여러 개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령 우리가 축구장이 있어요. 거기에 출구가 딱 하나야. 그런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이동하기도 힘들겠죠. 네. 전자 이동이 활발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완전 막히는 거죠. 예, 탭이 하나일 경우에는. 근데 탭이 여러 개일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의 움직임이 활발한 것처럼 전자 이동이 활발하니까 출력 향상도 쉬울 거고요. 충전도 쉬울 거고요. 그다음에 발열도 적어지겠죠. 이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저 빨간색 부분이 그거예요. 예, 근데 이 탭을 갖다가 만들려면 그럼 그 탭을 없애고 탭리스 방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기존의 그 젤리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젤리롤 양끝단을 갖다가 도체로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말해 도체라는 건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체 굉장히 어렵겠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그 레이저 용접을 해가지고 도체로 만드는 것도 어렵고 또 레이저 용접을 해서 양끝단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원통형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술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슬라 같은 경우가 46 시리즈 배터리를 갖다가 양산하겠다 계속하면서도 아직까지 양산 단계에 접어들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기술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근데 뭐예요 지금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LG엔솔에 46 시리즈 배터리를 공급해달라고 수주를 갖다가 요청을 하고 발주를 내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기술적 문제들을 갖다가 상당 부분 해결했거나 거의 완전히 해결했다라고 보는 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그 합리적인 추론이겠죠. 예. 그런 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고 해야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기술적 우위, 그러니까 46 시리즈 배터리에 대해서 기술적 우위를 갖다가 일단 기존의 OEM들이 확인을 했다. 그래서 이 46 시리즈가 본격적으로 양산 시장에서 납품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은 전기차 시장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다. 다시 말해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UAM이라든지 이런 데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게 벤츠의 수주의 의미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 예. 최근 테슬라도 이제 전기차 말고 우리는 로봇 기업이다라고 예, 그렇습니다. 선언을 하고 예,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기차 이제 그 다음에 에너지 우리는 최종 로봇 기업이다 예, 이렇게 예, 나가니까 근데 많은 쪽에서 이제 사용자가 확대될 가능성, 네, 그렇습니다. 그 어렵다는 독점적인 기술력 우리가 네네.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네,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의 여러 가지 진실 네. 알아봤는데 결국 중국은 뭐 크게 신경 쓸 거리가 아니다. 예, 아니 나트륨 예. 이온 배터리를 신경 쓸 예, 일이 아니다. 예, 예.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네, 예, 예. 거기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K배터리 주주분들 좀 안심할 수 있는 요소였고요. 윤석천 경제평론가님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